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빠르게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제거했고 미국이 목표했던 바를 대부분 이뤄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공격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건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유가의 부분이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대체 에너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이로 인해 유가가 $100 선을 돌파했다는 게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의 20%를 통과하는 주요한 길목인데 이번에 이란의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과 불안이 확대가 됐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또다시 느낄 수 있는데요.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호르무즈 해협도 장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에너지가 어떤 것일까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곤 있습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했을 때 이를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일률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가운데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하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튀어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원전 사이클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원전 시장에서요, 투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라늄 가격이라던가 원전을 운영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갔다면 이제는 원전을 새롭게 짓고 건설하는 기업들의 시장의 주목도가 옮겨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서구 지역에서는요, 에너지를 만드는, 운영하는 기업이라던가 우라늄이나 유틸리티의 중심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나 건설과 같은 밸류체인 중심의 기업으로 원전 산업이 이루어졌었고요. 건설 사업 중심의 원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신규로 짓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우라늄이나 유틸리티 중심의 투자가 좀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원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자재나 건설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뷰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원전 사이클에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게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800억 달러 규모의 LP1000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2029년까지 큰 대형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대형 원전 투자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된다면 프랑스, 미국, 한국을 보게 됐을 때 시기별로 원자로를 새로운 원자로를 가동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후, 2000년 이후엔 또 거의 끊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이 지나도 일률적으로 신규 원전을 가동을 계속 해왔고요. 2015년도, 20년도에 들어서 다시금 프랑스 쪽에서 신규 원전 가동에 대한 니즈가 커졌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시기를 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전에 가동을 했던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맥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요, 원전 수출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산업부에서 미국이나 체코, 불가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원전인 APR 1400에 대한 수출 전략을 확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APR 1400은요, 발전 용량이 1400메가와트급 규모의 대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의 수명은 60년 정도이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 원전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유럽의 원전 프로젝트도 지금 지속적으로 순항 중에 있죠. 불가리아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이견으로 인해서 일정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도 발주가 일어났을 때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 원전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형 원전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원전 신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요. 원전 앞서서 그 그래프를 보셨을 때 1995년 그리고 그 전에 원전을 만들어졌던 원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원전들이 폐기 수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내 원전 시장만 봐도 무려 11조가량의 규모라고 하고요. 오늘 고리 1, 2호기와 관련돼서 대형 폐기물 처리 입찰과 관련돼서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원자로 상부헤드라던가 중기 발생기에 대한 해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고리 1, 2호기에 입찰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1호기를 넘어서 전체 해체 시장까지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열리면서 이 부분을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중요성과 성장성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2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이 무려 12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 보게 됐을 때도 무려 11조가량이고요. 이런 데서 만약에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한 수주를 따올 수 있겠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2050년까지 무려 400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아놓게 됐을 때 앞으로 더 수주에 낙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년 이전에 수명을 다하는 원전 국내에만 이렇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원전 해체 컨소시엄으로 봤을 때는 총 3가지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기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오르비트 이 2가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원전 사업 해체 시장에서 두 파이를 좀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이와 관련돼서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을 때 시장에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설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무려 1,339억 원가량을 매수했는데요. 이 규모만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한데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파이 자체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전 건설 관련된 기업들을 담아내고 있는 게 원전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 결국에는 대한에너지로 원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건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중동이라던가 미국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건설 기업들에게는 실적에 대한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재건 관련된 기대감도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877조가량인데 여기에 국내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 관련된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전쟁이 만약에 빠르게 끝나게 되더라도 그 다음 타자로 반도체나 원전, AI 관련
관련된 사업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까지 안으면서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있을 때 원전 기업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